5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급격한 반등 이후에 살짝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000달러 부근까지 내달리다가 지금 7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69,000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땡큐. 왜냐? 2021년 사이클의 고점 위에서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여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박스권의 2차 하단과 상단이 2021년 4월의 고점이었던 65,000달러 그리고 11월의 고점이었던 69,000달러, 이 박스권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를 해주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수십 번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그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69,7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다지기를 하다가 물론 이제 다시 69,000달러 아래로 빠지면 짜증이 좀 나겠죠. 짜증이 좀 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다. 여기서 얼마나 잘 다지기를 해주고 다시 7만 달러 위로 반등을 해주고,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73,000달러 전고 돌파를 해주면 얼마나 참 아주 많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데이브 더 웨이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박스권 저점 부근인 피보나치 382, 이게 지금 57,500달러 구간인데 여기는 2023년 말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간 차트에서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면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109,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만이라는 사람, 익명의 분석가인데 저는 처음 봤는데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73,000달러에서 58,000달러까지 21% 정도 하락한 것은 앞으로 가격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이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과 또 기술적인 요입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부터 진정한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9만 달러까지는 큰 조정이 없을 거고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여기까지 이제 랠리를 하고 나면 그때 또 한번 또 다른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9만 달러까지는 큰 조정 없을 거고 9만 달러 찍고 이제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8만 달러가 됐든 9만 달러가 됐든 어쨌든 엄청 큰 가격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조정 한번 빡세게 다시 한번 20% 정도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알죠. 여러 차례 그렇게 한 20% 수준의 조정이 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항상 정말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끔 매수 기회였다더라, 이런 점을 이번에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달으신 분들은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되고, 여전히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적당히 대응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한 두세 번 정도는 20-30% 사이의 조정이 올 겁니다. 늘상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익절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정 상황을 이제 잘 노려야지 이번 사이클이 이어지는 동안 수익을 또 극대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뭐다? 빡센 리서치 플러스 단단한 멘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전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 강세 사이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 정확히 지금 제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가 지금 2016년이고 아래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바텀 두 번 더블 바텀 찍고 반등을 했던 것처럼 작년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반등을 해줬고 1년 내내 사이드 횡보하는 것 같다가 하반기부터 급등하고 하락세기 만들면서 급등을 해줬던 게 이때 상황이랑 똑같다. 그리고 지금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이 사이드 횡보했던 요 상황이 지금 딱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상황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지기를 하면서 힘을 모으다가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빵 하고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빵, 빵, 빵. 예, 빨리 좀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움직임은 상당히 강세였다. 이 박스권 고점을 유지하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다음 목표는 8만 달러.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죠. 계속 박스권 고점만 유지를 한다라면 강세야. 조금 더 빠지더라도 강세 갈 거야. 다음 목표는 8만 달러. 저는 늘 8만 달러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왠지 8만 달러부터 매도 물량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8만 달러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9만, 10만 요 사이가 조금 기대도 되고 대응을 좀 잘해야겠다. 이런 긴장감도 좀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뭐 앞서 로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9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때부터는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플랜은 미리 짜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프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까지 73,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연말 예상 가격인 15만 달러를 더 확신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총 누적 순유입액이 12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의 올해 가격 전망 상단이 15만 달러잖아요. 비트코인.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과연 정말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달러 초반까지가 기대치인데 정말 이런 또 레거시 금융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브랜드잖아요.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현지 시간으로 기준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이어졌고 블랙록이 2억 9,100만 달러, 피델리티가 2,600만 달러. 재밌는 것은 블랙록의 지난 21일 거래일 동안의 순유입액을 다 합친 것보다 어제 하루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뭔가 뜨끈뜨끈하고 전혀 안 들어온 것들도 있고 빠진 것들도 있고 비트와이즈와 바네크는 지금 빠졌죠. 그런데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더리움 지금 이번 판의 주인공은 일단 이번 주에 어떤 가장 핫한 포인트는 여전히 이더리움이죠. 3,8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돌파해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지금 급증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한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게 임팩트 있게 빠방 때려주면서 급등세를 추가로 더 보여줄지 아니면 역시나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랬던 것처럼 셀더 뉴스 이벤트 형식으로 단기 급락이 나와주고 나서 반등이 나올지 이건 이제 모르는 건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대도 되고.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심리가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매수 심리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된 암호화폐를 눈여겨서 바라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이 저평가된 암호화폐를 펀더멘털도 좋고 비전도 좋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확신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
단단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단기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이더리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아주 명확한 지금 현재 시장의 최대 이슈는 이더리움이니까 뭐 이더리움 가지고 단타 노려보겠다. 이미 뭐 이틀 전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거고 뭐 크든 작든 그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평가된 암호화폐를 찾아서 신뢰를 쌓고 그거에 대해서 중장기로 잘 끌어가는 거. 사실은 지나고 보면 이런 게 제일 수익률이 좋잖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한 번쯤 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살 때인가 팔 때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체인 스테이킹 이더리움 물량이 20일부터 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 거래소들에게 19B4 서류를 업데이트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날부터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킹 물량이 빠지고 있다는 건데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어떤 ETF의 승인 내지는 거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스테이킹에서 빠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난센이 발표한 건데 일간 거래소 순유입액이 지금 이게 4개월 최대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죠.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이슈에 대한 기대감, 더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이 더 크다라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기준 거래소 순유입 규모가 81,842더 3억 달러 규모, 1월 23일 이후 1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 3일 연속 유입세, 거래소 유입세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그 기대감이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ETF 이더리움 잔액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셀더 뉴스 이벤트, 스테이킹 물량도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이게 뭐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SEC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승인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놓고 보면 약간 뭐랄까 단기적인 매도 압력,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상황들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비트코인 얘기와 이더리움 얘기를 같이 한 건데 우리가 조금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반을 찢어왔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주에 승인될 확률 80에서 90%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최대 915만 개의 토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승인 첫 해 기준으로는 이게 규모로는 4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상당한 어떤 펌핑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재밌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비율이 5.4%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5.4%가 이더리움의 가격, 이게 지금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비트코인 올해 연말 가격이 15만 달러가 됐을 때 이더리움은 8,000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더리움이 2025년 말에 1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건 역시 이 5.4% 대입을 한 거고, 비트코인 내년 연말 지금 스탠다드 차트의 전망치가 2025년 연말 20만 달러, 이거에 5.4% 유지 비율을 대입하면 최대 14,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가 사실은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큰 기대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뭐 사실 지난번 사이클에서도 그랬죠. 이더리움 10,000달러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뭐 절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ETF 이슈가 던져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지 상당히 아주 많이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스캇 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S1 증권 신고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거의 4개월이 걸렸다.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걸렸어. SEC의 승인 작업은 이제 막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프로세스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 19B4 요거 먼저 승인을 하더라도 S1에 대한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19B4가 승인돼도 최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를 대입을 기계적으로 한다라면 4개월 더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10월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언제 될지 몰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승인이 되더라도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선 전략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데 SEC가 좀 서두르겠죠. 지금 SEC의 전략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뭉개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SEC 게리 겐슬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짜증나 돌아버리기 직전 상황일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크립토 지지 선언을 해버리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암호화폐 욕하던 엘리자베스 워렌, 뭐 게리 겐슬러 이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쌤통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할머니들은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셔도 되고 세대 교체가 조금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만드는 이 노욕의 화신으로 비판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반대론자들 입장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크립토를 워낙 비판하니까 저는 되게 저도 그 양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뭔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